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책을 읽지 못했네요. 그래서 하루가 지난 오늘 2회 분량을 올리고자 합니다. 벌써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 네 번째 장입니다. 이 네 번째 장의 대제목은 괴로운 인간관계를 해결해야 인생이 풀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텐데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운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주어졌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독이 되는 관계를 놓지 못하는가? 엉뚱한 사람한테 정성을 쏟고 계시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친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지윤씨에게 말했다. 지윤씨는 자신을 이용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감정적 번아웃에 빠져 있었다. 어제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친구 A는 만나기 30분 전에 지윤씨와의 약속을 취소했다. 이런 경우가 다반사일 뿐 아니라 만나면 무조건 지윤씨가 밥을 산단다. 대체 왜 A씨와 계속 만나냐는 질문에 지윤씨는 2년 전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힘들었을 때 A가 술을 사주면서 위로해준 게 너무 고마웠다고 말한다. 그래서 A의 얌체짓을 눈감아주며 관계를 이어오다 보니 지금처럼 되었다는 것이다. 지윤씨의 또 다른 친구 B는 요즘 지윤씨의 자취방에 얹혀 산다고 한다. 동거하던 남자친구를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 들켜서 쫓겨났다. 갈 곳이 없어진 B가 안쓰러웠는지 지윤씨는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왔다. 문제는 B가 자기 때문에 늘어난 생활비를 나 몰라라 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수도세와 전기세, 배달 음식비까지 몽땅 지윤씨가 부담하고 있다. 지윤씨의 머릿속은 항상 복잡하다. 친구들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매달 돈 걱정에 취업 준비까지 벅차다. 주말 아르바이트 외에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데도 지치고 무기력하다. A와 B는 지윤씨의 의미 박탈자다. 이들은 지윤씨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갉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이다. 그들은 친구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지윤씨를 적당히 이용한다. 이런 의미 박탈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하나, 항상 단점을 지적한다. 둘, 과정이 아닌 결과를 중시한다. 셋, 상대방을 자신의 수단으로 삼는다. 넷, 개개인의 개별성을 무시한다. 다섯, 눈에 보이는 행위만 중요하게 여긴다. 여섯,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나누는 것에 인색하다. 일곱,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고민하지 않는다. 여덟, 상대방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 지윤씨는 친구들이 자신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남의 끈을 놓지 못한다. 그들이 없으면 본인의 삶이 더 외로워지고 관계가 끊어지면 다시는 그런 친구라도 만나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이유로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못 끊는다. 지윤씨가 잘 모르는 사실은 A와 B 같은 이기적인 이들은 생각보다 만나기가 쉽다는 것이다. 진짜 어려운 것은 나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기현씨는 최근에 유명한 웹툰 플랫폼과 계약을 했다. 만화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유명 웹툰 작가인 C를 만나게 된 건 기현씨 인생의 큰 행운이었다. C는 기현씨가 다른 일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일을 맡겼고 보수 또한 넉넉하게 주었다.
C는 기현 씨의 재주를 알아보고 이것저것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었고, 공모전에 떨어져서 낙담했을 때는 응원하고 격려해 주었다. 지금도 기현 씨는 C를 작가님이 아닌 스승님이라고 칭한다. 제자의 앞길에 등불을 들고 비추어주는 사람을 우리가 스승님이라고 칭하듯이 말이다. 2022년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금메달을 수상한 임윤찬의 사례도 있다. 그는 지도교수인 손민수 교수를 향해 나의 종교이자 스승이라고 말한다. 손민수 교수와 C는 임윤찬과 기현 씨에게 의미 부여자다. 의미 부여자는 상대방에게 존재 자체의 의미를 부여해주며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에너자이저이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된다.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으며 본인의 인생이 만족스럽다. 의미 부여자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하나, 항상 장점을 언급한다. 둘,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한다. 셋, 상대방을 목적으로 여긴다. 넷, 개별성과 차이를 인정한다. 다섯, 행위 자체보다는 내면에 있는 정서나 깨우침, 사고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여섯, 나눔의 미학을 알고 있다. 일곱,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고민한다. 여덟, 상대방에게 항상 고마워한다. 독이 되는 관계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의미 박탈자와의 관계를 고민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한다. 누군가는 오늘도 유튜브에 나르시스트들을 검색해보며 그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대처 방법을 고민한다. 그 노력들은 부질없다.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건 의미 부여자와의 관계다. 그러나 의미 부여자는 만나기 어렵다. 타인을 위해 긍정적 오지랖을 부릴 수 있는 좋은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가 의미 박탈자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의미 부여자는 절대 만날 수 없다. 의미 박탈자가 내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쁜 남자친구와 서로를 갉아먹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좋은 이성이 나에게 접근하지 않는다. 의미 박탈자인 이기적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 의미 부여자가 될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람은 그 모임에 끼지 않는다. 또 중요한 점이 있다. 내가 의미 부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나도 그에게 의미 부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 관계는 기브앤테이크이다. C는 기현 씨가 자신을 잘 따라와주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다. 손민수 교수 또한 제자인 임윤찬에게 존경하는 피아니스트라는 찬사를 보냈다. 기현 씨와 임윤찬은 그들에게 스승이라는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 것이다. 우리에게는 의미 부여자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다. 원래 쓴소리는 듣기 싫으며 실천하기는 더욱 힘든 법이다. 그래서 인간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패턴대로 고만고만하게 일생을 살아간다. 당신의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인간관계 정리다. 매일 술 마시며 신세 한탄에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이 현재 당신의 모습이고 미래가 된다. 아니면 자기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고 내 인생에도 의미를 부여해주는 이들과 함께 있는가? 그렇다면 계속 그들과 함께하라. 그들은 당신의 삶에 날개를 달아주고 당신이 세상을 향해 훨훨 날아가도록 도울 것이다.